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꼽살이 끼고 있는 꼰대 김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간만에 우리 조 여사님 모시고 우리 청취자 사연 관련돼서 한번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여사하고 같이 하면 그냥 크게. 조여사하고 같이 하면 크게 하래 크게. 조여사하고 같이 하면 이게 사실은 좀 많이 버벅대. 왜? 왜죠? 이게 뭐 미모가 장난이 아니잖아. 미모가 장난이 아니잖아. 사람 볼 줄 그러니까 알아.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는 늘 보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너무 이렇게 높아. 방송을 같이 하면 그냥 버벅대. 오늘은 버벅대지 말고 해야 할 건데. 미모 장난 아니라서 우리가 라디오만 그렇죠. 라디오로 모시고 있지 우리가. 미모 장난 아니었어. 자, 우리 조 여사님, 우리 이번 청취자 사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네. 네. 이 청취자 사연에 일단 얘기를 하자면 29살 남자분이시고요. 일반 IT 계열의 인턴 회사원으로 들어간 지 3달 됐어요. 그리고 이분의 급여 실수령액은 150만 원. 자, 근데 이분이 가입한 상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가입을 했냐 물어봤더니 여자친구의 친구가 보험회사 직원이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되게 많지. 흔하죠. 흔한 경우, 흔한 예. 이 친구를 소개받은 거야. 어. 소개받아서 상품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자기 말로는 처음에는 상품을 보여주기 전에는 뭐 실손보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연금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을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갖고 온 증권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상품은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실제로 보니까 CI 종신보험이 네. 25만 원. 25만 원. 그리고 변액연금이 20만 원. 그리고 5년짜리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2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했더라고요. 네. 나머지? 그리고 이분이 청약 통장에 5만 원을 넣고 있었고 정기 적금을 30만 원씩 하고 예, 지출을 어느 정도 하냐면 데이트 통장에 또 10만 원씩 넣어서 데이트를 즐기고 그다음에 생활비로 한 40만 원 이것저것 다 합해서 그러고 나면 딱 끝. 급여는 끝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뭐 요약하면 150만 원 중에서 네. 보험 상품이 얼마입니까? 70만 원치 가입하고 있고 아니 65만 원. 70만 원 65만 원씩 65만 보험이고 원? 그다음에 그다음에 적금 적금으로 30, 대략적으로 35만 원 정도 하고 있고 네. 나머지 한 생활비를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쓰고 있다.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입사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죠? 3개월. 3개월? 네. 3개월 됐대요. 네. 3개월 입사하신 회사 인턴 분이신데 150만 원 저축의 절반이 저축의 절반이 아니라 급여의 절반이 보험 상품이시다.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꼰대님? 할 말을 잃었어 지금. 네, 우리 나만 쳐다보지 조여사만 말고.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또 질문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네요. 짬이 깨네. 좀 문제가 많죠. 네, 문제를 그죠? 하나하나씩 꼬집어 그지, 봅시다. 문제가 많죠. 이분 잠 안 오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는 완주. 완주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150만 원에 거의 절반이 보험 상품이잖아요. 그죠? 장기 저축성. 네. 장기 저축성 뭐 5년 납 변액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5년 납 뒤에 5년 뒤에 찾는다고 또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5년을 내지만 5년 뒤에 찾는 상품이 적금이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저런 것들은 다 장기 납들인데 150만 원의 절반을 장기에 거의 올인해 있다. 그죠? 이게 과연 이게 완주가 가능하겠냐?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면 무조건 손해다. 안타깝습니다. 사회 29살이면 3, 4년 뒤에 결혼에 대한 생각도 하실 거고 맞죠? 여자친구도 있고 결혼 오래 자금을 사니까.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쉽게 말하면 급여의 절반을 저축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결혼 자금 3천만 원 정도를 마련할까 말까 정도인데 그 절반을 다
보험을 하고 있으니. 근데 어쨌든 본인은 이것을 저축이라 생각하고 있겠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본- 생각하고 월급의 그렇죠. 절반을 네. 우리 그월잠 방송을 듣고는 저 월급의 절반을 나도 충실히 저축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오해하고 있을 수도 그렇죠. 있어. 그렇죠. 이건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다 이게 문제야. 사랑했을까요?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보자. 하나씩 풀어보죠. CI 종신보험 25만 원. 자, 잘못됐죠. 네. 사회 초년생이 종신보험이 솔직히 필요하지는 않아요. 필요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보험이 필요하다라면 최소한의 보험,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이 있죠. 실손보험에다가 그 다음에 중요 질병에 대한 진단비 정도 추구하는 정도 10만 원 범위 내에서 구축이 가능해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필요한 보험인데 왜 종신보험을 이렇게 과다하게 넣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종신보험을 상한보험금을 넣더라도 지금보다는 내가 가족에 대한 책임이 생겼을 때 그때 가입하셔도 늦지 않으실 거고 그쵸. 그럴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약 10분의 1 정도, 7분의 1 정도까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정기보험 형태로 가져간다면 아마 저 부분에서 보험료는 많이 3분의 1 정도까지도 네.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일단은 좀 많이 아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내가 볼 때는 가장 아쉬운 것은 이 29살 사회초년생 남자분이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네. 너무 사랑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뭐 하면 다 이거는 들어주는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하면 안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듯해요. 너무 이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 이성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면 서로 부담스럽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초년생이라는 자체가 어찌 보면 그거잖아, 백지 상태잖아요. 백지 상태에 뭔가 그림을 채우고 싶어. 근데 나왔다라는 거지. 야생에 나왔는데 이게 헐뜯겨 버린 거야 이게 벌써. 벌써 우리 조 여사님 어떠세요? 저 사례를 보면서. 저 사람보다 안타까웠죠? 네. 안타까운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실제로 너무 계획 없이 가입을 했죠. 일단은 그렇지. 그게 문제다. 이 내가 저축을 하려고 분명히 굉장히 결연한 의지가 보이긴 해요. 이 많은 돈을 내가 지금의 쾌락을 반납하고 모으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보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문제점은 이제 내가 뭐 어떤 목표로 이 돈을 모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인지가 덜 돼 있죠. 계획이 그렇지. 플랜이 덜 돼 있고 그리고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장기냐 중기냐 장기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나이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 나이에 그렇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직업도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이직의 가능성은 없을까? 계속 그렇지. 이 장기간 동안 이걸 불입할 수 있을까? 그렇지. 그런 생각도 해야 되고 또 개개인마다 가족 상황이 달라요. 그렇지. 이 친구가 부양가족이 있느냐? 사실은 조부모님이 같이 사시고 계셨어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재무 플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설계사 입장에서만 다 그냥 남들 이렇게 하니까 한 형식적인 그런 보험을 딱 들었죠. 거기에 대한 문제고 나이가 더 젊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죠. 사실은 지금 현금이 하나도 모일 게 없는 거예요. 비상예비 자금이라는 게 그것도 문제고 이 비상예비 자금으로서 아직 젊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자기 개발비도 써야 될 것이고 모든 그런 것들이 너무 전무한 상태였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죠. 금융상품이.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다양한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보험으로 했다. 여기에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근데 한편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 여자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같이 상의를 하고 이게 가입한 거거든. 결론적으로 여자친구랑 그 여자친구의 친구를 만나서 했으니까 같이 상의를 하고 가입해서 개연성이 크다. 자, 그렇다면 근데 그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몰랐을 아니 그러니까 게 크다. 우리가 또 너무 그렇게 속단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 상상으로는 아마 이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20년 뒤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20년 최소한 20년 뒤에 모든 결혼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보험에 왕창 가입한 것이 아닌가. 나왔어요. 정년기네요. 또 요즘 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자꾸 이제 100세 수명에 어차피 또 결혼 일찍 하면 또 결혼 두세 번 해야 되는 그런 또 불상사도 생길 수 있으니까 여자 입장에서 아예 한 20년 뒤에 결혼을 나만 한 번만 하게 하자. 그렇다면 이해가 되네요. 지금까지 그런 꼰대의 상상. 택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 여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고 이분은 일단은 현금을 모아야죠. 뭐라도 지금 현재 현금 확보가 제일 중요한 순간이지. 만약에 저희한테 의뢰를 했다면 일단은 돈을 좀 모으시고 현금을 좀 모으시고 그 이후에 한번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굴뚝 같은데 일단 돈을 모으셔야죠. 돈을 모으시고 현금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갑자기 지금 절반 이상을 다 보험 상품을 넣고 있고 현금은 없어. 갑자기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현금으로 한 300만 원이 필요해. 어떻게 할 건데? 다 깰 거잖아. 그렇지. 갑자기 인턴인데 이 회사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또 내가 공부를 좀 취업 준비를 더 해서 회사를 옮겨야 되겠네. 어떻게 할 거야? 여자가 깰 주겠지. 거잖아. 여자친구가. 깰 거잖아. 여자친구가 안 줄까? 예. 여자의 네. 친구의 친구한테 이렇게 가입해서 여자친구가 줄 거라는 상상이 나는 드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분이 몰라서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몰라서 첫 번째 예외는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거 만나봐야겠어. 아? 이게 내 생각에는 두 가지 개연성이 있어. 아까 이야기했던 결혼을 한 20년 뒤로 계획하거나 아니면 네. 어떤 또 급박한 급전이 필요하면 여자친구가 대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더라. 근데 이제 수수료를 보면 CI 종신이 제일 수당이 제일 높아. 높죠. 그다음에 중심이 높지. 변액연금이나 5년 납 변액보험도 좀 비슷할 것 같고. 저기서 변액연금하고 변액보험하고 다른 점이 뭐죠? 변액보험은 아마 추측컨대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변액연금은 그냥 연금성이고 변액 유니버셜은 연금성이보다는 이제 장기 저축성, 이제 투자성 장기 저축성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어쨌든 뭐 카테고리로 보면 같지 않나요? 같은 상품이라고 또찐 개찐. 하죠. 네.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을 저축률 높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보험 상품률을 높이라는 건 아니고요. 초기에 이제 목돈을 형성함에 있어서 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지출 통제를 통해서 자산이 형성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걸 지출 통제하기 위해서 나머지 상품 저축 수단을 높이자라는 거지. 그게 접근만 해도 지금 현재 입 상태는 이분은 충분할 것 같은데 왜냐면 입사하신 이제 3달 되신 분이신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보자. 사회 초년생들이 보면 일단은 그 뭔가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돈이 없어서 허덕이다가 돈이 생기니까 이제 저축에 대한 또 니즈도 생기고 많이 생기죠. 뭘 하고 싶어 해. 나도 악착같이 모아서 이제 집도 사고 결혼도 할 거야.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분들이 저축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얘기해보자 우리. 근데 가만 보면은 이렇게 돈을 좀 모아야겠다라는 의지 있는 사람들은 좀 이런 잘못된 상품으로 가입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아예 그런 생각 없이 좀 그렇지. 쓰고 맘대로 뭐 내가 많이 버니까 한번 버는 대로 한번 써보자는 사람들이 이런 게 안 당하는 그런 약간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런 것도 있어. 네. 근데 대부분 또 순수하지 이런 분들이 순수하지. 또 사회 초년수 자체가 또 성실해. 순수하고 성실해.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금융권에서 사람이 접속하면 명함에 보면 좀 대단해 보이거든. 그쵸.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전문가 인식을 하고 그 전문가에 대한 얘기를 듣죠. 일단은 질문 당연히 지식이 없으면 듣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품이 가입되는 개인성이 많은데 그걸 피하려면 첫 번째는 알아야 돼요. 일단은 맞죠. 그렇죠. 네, 모르면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그 재무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꼰대. 그래서 결론 솔루션을 우리가 줘야 되니까 솔루션을 주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가정 전제 즉 두 가지 하나는
결혼을 20년 뒤로 미뤘거나 아니면 급전은 여자친구가 책임지기로 했거나 이 가정이 맞다면 이거 대단히 훌륭한 솔루션이에요. 지금 현재 아주 대단히 진짜 어느 재무 설계사도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아주 훌륭한 포트폴리오인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 전제가 아니었다면 이거 빨리 원점으로 회귀해서 좀 손해를 지금 보더라도 원점으로 회귀해서 다시 냉정하게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의 실질적인 그런 것에 기초해서 빨리 다시 수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빨리 수습하는 게 어찌 보면 최선의 해결책인 것 같고요. 금융상품을 설득할 때 사회초년생이라면 첫 번째는 유동성 측면, 즉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현금 흐름 자체가 좀 불안정한 면도 좀 있고 일단 모아야 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맞을 거고, 두 번째는 좀 수익 측면보다는 좀 안정성인 상품들 위주로 선택하는 게 사회초년생들한테는 이제 좀 당하지 않는 법칙 중에 한 개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모은 단계에서는 그나마 이제 좀 수익성 있는 상품들 그렇죠. 조금씩 이제 해보시고 그런 걸 통해서 또 경제를 이해하는 그런 습관들을 키워 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내 초년생들이 급여를 갑자기 받으면서 좀 너무 급하지 않았나? 성급하게 빨리 뭔가 가입을 해서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뭉치가 말한 대로 너무 성급하지 않게 현금 모으다가 이게 조금 뭔가 안정적으로 체계가 잡히면 그때 상품을 가입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땐 또 뭐 좀 지식도 생기고 여러 주변에서 듣는 것도 생기고 또 뭐 겨울장 콘서트도 한두 번 왔다 갔다 해보면 그렇지. 똑똑해지지. 네.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상품을 가입하고 돈을 마련하기 이전에 본인이 이제 사회에 처음에 진출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는 그렇죠. 것도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제일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상품을 소개해준 고마운 우리 여자친구분과 어떻게 우리가 데이트를 해서 결혼 생활을 이뤄 나갈지, 결혼을 한다면 주택 자금을 어디에서 우리가 둥지를 트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고 내가 이제 이직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업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면 회사 선배들이라든지 주위에 인생 선배님들 그런 분들 찾아서 차라리 술값을 쓰면서 본인이 그런 분들 얘기를 하나씩 주워 듣는 게 더 도움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딴직한 우리 꼰대. 자, 오늘은 하여간 20년 뒤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포트폴리오 안 깨도 되니까 하여간 잘 두 분이서 친구의 친구하고도 잘 의논해서 오늘 방송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 머너리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세요. 이번 사연을 보고 나니까 참 저희가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다시 한 번 더 듭니다. 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조여사하고 살뜰리게 방송을 했는데 아주 제가 잘했죠. 그래도 침착하게.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